오늘은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 전에 제가 서울대, 카이스트, 판공대 3개 대학원에 합격 후기에 올렸더니 많은 여러분들께서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것을 질문을 달아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쪽지와 메일을 받다 보니 제가 한 분 한 분들에게 정성 들인 답변을 해드리기가 꽤나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급한지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분 한 분 정성 들인 답변 해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면접 준비를 하면 되는지를 전달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또는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학원 면접 같은 경우는 기업 면접과 다르게 그냥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학원 면접은 크게 전공 면접과 인성 면접으로 구분할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조금 더 중요시 어려워하는 것은 전공 면접, 이쪽이 포인트 어려운 것이겠죠. 그렇다면 전공 면접은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것이 이번 글 또는 영상의 주제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본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학하고자 한 대학원이 본인의 자교 대학원이다 라고 한다면 현재 대학원에 계신 선배에게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안 친한 선배라고 하더라도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는 후배가 정보를 원한다면 아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정보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자교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라면 그냥 간단하게 선배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좋습니다. 하지만 자교 대학원 진학하는 경우라면 큰 무리가 없지는 않는 한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자교 대학원 진학하는 경우라면 아마 면접에 대한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다수의 경우에는 타교 대학원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교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라면 기출문제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했냐라면 다음 카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카페에 있는 대학원 입학준비위원회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가 조금 네이버 카페에 있는 것보다 오래되었고 후기 관련된 것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물론 네이버 카페에서도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다음 카페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좋은 정보를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카페에 들어가셔서 그냥 대학원 치기만 하셔도 가장 위에 있는 카페가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을 카페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입학준비위원회라는 카페에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보시게 되면 지식인 Q&A, 자유 게시판, 명예의 전당, 생활의 만남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보게 할 탭은 여기에 있는 명예의 전당입니다. 여기서는 합격자 후기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대다수의 경우 대학원에서는 기출문제를 유출하는 것을 이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오피셜하게 돌아다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일부 학과, 일부 대학원의 경우에서 기출문제를 오픈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기출문제를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합격 후기를 통해서 기출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 선에서는요. 여기 아래에 보면 기출문제 자료실에 있는 기출문제라는 탭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아무런 정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여기 있는 명예의 전당에 있는 합격 후기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저의 경우에는 카이스트를 지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카이스트 G스트 칸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은 화학공학과라면은 화학공학과 입력하시면 되고, 또는 신소재학과라면 신소재학과, 또는 화학과라면 화학과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화학과라고 검색창을 치게 된다면 이제 카이스트 또는 G스트에 이제 지원하신 분 중 합격 후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소재 화학과 면접 후기가 나오게 되고 G스트 합격 후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 후기를 쭉 읽다 보면 기출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공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중요시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나와 있는 정보라면 최근 것이든 오래된 것이든 간에 그냥 모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것부터 예전 것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대학원에 있는 학과를 입력하여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에 있는 정보에 대한 명예전당이라고 한 탭이 상위 등급에서만 읽을 수 있다는 제한점이 걸려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정보를 전달해서 이 카페를 방금 가입하셨다면 이 명예전당에 대한 글을 읽을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겠죠. 몇몇 분들께서는 이미 대학원에 가입하셔서 여러 가지 글을 남기시고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신 경우도 있겠지만요. 저의 경우에는 당장 카이스트 면접이 3일 남은 일정에서 이에 대한 카페를 알았기 때문에 출석 5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카페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내가 남은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꼼수, 팁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지를 전달해 드릴게요. 어떻게 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난관이 존재했고 등급을 높여야 되는 건데 보다시피 고난이 없을 때는 어떤 창이 나오게 되냐면 왼쪽과 같이 이제 게시판 고난 안내라는 화면이 뜨면서 여러분들이 이 게시판에는 등급이 낮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뜨는 반면 여러분들이 이제 등급업을 하신다면 이렇게 글을 읽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물론 이거는 다음 카페라고 하는 시스템에 뭔가 안타까운 시스템 오류를 좀 들어가는 건데 다음 카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목을 검색해서 치면 등급 제한이 없어도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마 이게 홍보 효과를 위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등급 제한이 걸려있는데도 읽을 수 있냐면 먼저 원하시는 글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주소 복사를 한 다음에 그래서 오른쪽 위에서 주소 탭에 붙이기를 한 다음에 위와 같이 굉장히 긴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게 될 점은 오로지 여기 나와 있는 BBS NRead라고 하고 있는 이쪽 부분입니다. 여기서 BBS NS 리드라고 나와 있는 건 여러분들이 등급 제한이 걸려서 읽을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서 BBS NS 리드라고 하는 부분을 BBS 서치 리드 이런 식으로 단순히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다음에 있는 포털 창에서 제목을 검색해서 나왔던 것 똑같은 걸 취급되기 때문에 등급 제한이 걸려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른쪽 아래와 같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팁을 이용하게 된다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왼쪽 화면에서 오른쪽 화면을 바꿀 수 있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충분히 후기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별해야 될 기출문제에 대한 정보만 확인을 해서 워드 또는 한글 파일로 컨트롤-C 컨트롤-V를 통해서 옮긴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련된 전공별로 모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물리화학, 화학공학, 반응공학, 결정구조학 이런 식으로 정보를 하나하나 취합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등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이것저것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3일이 남았는데 출석을 5회를 해야 한다는 안 좋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꼼수, 팁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대학원 면접 기출문제를 먼저 구해야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제 생각에는 전공에 대한 중요도 있는 내용은 10년 전이나 지금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그리고 모든 교수님들이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왔고 또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 저의 경우엔 카이스트였고 카이스트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를 먼저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울대도 기출문제도 공부해보고 포항공대도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는 시간이 남았을 때는 유니스트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쭉 봐보고 디지스트도 공부해보고 그리고 그 이외에는 고려대학교 문제나 연세대학교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면 좋겠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내가 현재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본 대학원 위주로 보고 그 다음에 동일 학과 내지만 다른 대학원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들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면접에 대한 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공 면접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서울대와 같이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라면 그 전공 이외에 다른 전공을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과학기술원에 대해서 신청하셨다면 과학기술원 대부분 세부 전공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적 증명서에 나와 있는 모든 전공을 골고루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부 시절 때 실제 그 과목을 들을 때 열심히 공부하셨겠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 기억에 남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기출문제에 나온 토픽 위주로 차근차근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관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C에 대한 정보를 물어본다고 합시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답변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A에서 시작을 해서 B를 거쳐서 이게 B에 대한 정보를 근거로 해서 답은 C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C에 대한 정보만 아는 것이 아니라 A라는 정보도 알고 있고 B라는 정보도 알고 있기 때문에 C라는 답변이 나왔어요 하면서 내가 아는 것을 최대한 많이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의 또 하나의 장점은 내가 C를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바르게 하지 못했더라도 내가 A라는 정보와 B라는 정보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는 한선에서 최대한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은 첫 번째로 틀린 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올바르게 알고 있는 정보는 최대한 많이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저는 화학공학, 신소재, 그리고 화학과에는 관련 화학 과목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통된 과목이 물리화학이라는 과목이죠. 그래서 물리화학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원자 분자 CO라고 하는 이원자 분자 CO의 결합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답변은 관성 모멘트를 구하면 됩니다.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이 관성 모멘트 회전 분광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관성 모멘트를 구하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제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교수님들께서는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시겠죠. 그래서 하나의 질문이 나왔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차근차근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원자 분자에서는 결합 길이를 회전 분광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회전 스펙트럼을 실험을 통해서 회전 스펙트럼을 구한 다음에 라인의 간격을 측정하면 회전상수 B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회전상수 B라고 하는 식이 C까지 언급해주면 좋겠죠. 4파이 C I분의 H라고 한 식에서 여기서 I라고 하는 것이 관성 모멘트이기 때문에 내가 실험을 통하여서 B 값을 측정하였다면 I 값을 구할 수가 있고, 관성 모멘트 I는 mr 제곱이라는 거기서 이 r 값이 결합 길이이기 때문에 관성 모멘트를 알아서 결합 길이 r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 CO 결합 길이 관련된 것이 회전 분광학에 관련된 것이고, 회전 분광학 중에서도 회전 스펙트럼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잘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 B, C 순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전달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꽤나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충분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당부사항 또는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틀린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교 대학원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면접
분들과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것 이외로는 따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입학 원서를 쓰면서 또는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여러분들의 내용을 충분히 잘 전달하셨겠지만 생각보다 면접관 분들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눈여겨서 읽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원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전달하는 것인가가 중요한데, 만약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틀린 정보를 전달한다면 저 친구는 공부를 잘못했네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전달할 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해서 올바른 정보만을 위주로 먼저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전달한 다음에 이렇지도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좋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의견을 전달하는 기본 베이스는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학습한 것이 위주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공계 대학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크게 기술원으로 진학하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국립 또는 사립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카이스트를 비롯한 대학원의 경우에는 전범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적 증명서에 나온 것들은 모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이 경우엔 여러분들이 많은 과목을 들은 것이 오히려 전공 면접을 준비하는데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를 비롯한 몇 개 일부 국립 또는 사립대학교에서는 필수 과목과 세부 전공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학 관련된 학과라면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화학이겠죠. 그래서 일반화학에 대한 학습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부 전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제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는, 그리고 실제 연구하려고 하는 분야가 있는 게 좋겠죠. 저의 경우에는 물리화학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기술원이 아닌 경우라면 물리화학을 제외한 다른 전공 과목들은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일부 공대 같은 경우에는 필기고사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필기고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어느 과목 필기고사를 봅니다 라고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 과목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좋겠죠. 이상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것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좋은 정보를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또는 글을 보면서 추가로 든 의문점이나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저에게 따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